당신의 사연에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, 이런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는.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 전문 이경렬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을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기본적인 내용만 아시면 정말 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로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경찰서에서 지역번호가 아니라 010 휴대폰 번호 전화가 왔더라고요.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요? 맞아요. 사실 최근에도 친구가 그렇게 연락이 왔었거든요. 010 번호로 와서 무턱대고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사고 낸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봤다고 해요.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경 안 쓰면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, 최근에는 수사관들이 회사 폰으로 010 번호의 휴대폰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010 번호로 왔다고 해서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담당 수사관이 무슨 경찰서에 소속인지를 확인해서 그 경찰서에다 연락을 해서 그 담당 수사관을 한번 확인을 하고요. 그래서 출석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소명하시는 게 불이익이 없으실 거예요. 경찰서에서 출석한 연락을 받았습니다. 통화 시 어떤 걸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. 일단 연락을 어떤 분들은 경찰서에서 출석을 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편으로 뭔가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. 근데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전화가 바로 오게 돼 있어요. 전화가 오게 되면 처음에 당황하다 보니까 뭐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게 되는데, 사실은 꼭 필요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첫째는 내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, 또 다음으로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.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하는 거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. 그런 걸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출석을 해야 되고요. 참고인이라고 한다면 고소를 당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건의 목격자거나 아니면 이 사건의 관련자라서 진술을 받겠다는 내용이에요.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,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현장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참고인이긴 한데 혹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, 어떤 내용인지를 좀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한 조사를 받으라고 나오라고 날짜를 정해주는데요. 당황하죠.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바로 다음날 출석을 하기도 하는데, 사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. 그러니까 조사 일정이라는 거는 충분히 일정에 맞춰서 변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임의 출석이라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강제로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느라 내일은 시간이 안 된다, 고소장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, 또 변호사님하고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좀 충분히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세요. 혹시 혐의 사실을 조금 부인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사실 이 기간을 또 되게 소중하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합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합의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, 또 좀 자료를 조금 확보한다거나 뭐 그런 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더라도 좀 상담을 받으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,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될지를 조금 방향을 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조사를 바로 나가기 전까지 한 10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?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고소장을 좀 열람 복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, 그 경찰청 사이트 들어가시면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법률 위반에다가 어떤 내용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,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사실 그게 다음날 바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좀 시간 넉넉하게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접수를 해서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죄에 따라서 좀 준비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,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는 이제 계좌나 이런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서 수사관이 물어봤을 때 바로 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
스토킹 관련 범죄라고 예를 든다면 그 상대방과 이제 주고받는 카톡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런 거를 경찰 조사를 나오라고 연락을 받으면 바로 놀래가지고 막 삭제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사실 그 자료 안에는 물론 불리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유리한 자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이제 생각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가 변호사 상담을 할 때 그때서야 막 삭제해서 되게 좀 억울해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물론 이제 포렌식 통해 가지고 그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다고 해서 증거를 바로 삭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을 초기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 꼭 받아보시고 그다음 절차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제가 약간 무서워가지고 피하기도 하고 전화하셔서 안 받았는데 괜찮을까요? 뭐 혐의 사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조금 중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조금 도망을 다닐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증거를 또 어떻게 숨기고 있다고 또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는 구속될 수 있는 좀 사유를 좀 스스로 만드는 격이 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 온다고 해서 계속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정말 본인이 무서워서 도저히 전화 받기도 너무 두렵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좀 연락해 가지고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뭐 도망다녀도 되는 거라 생각하고 전화를 안 받았다가 실제로 영장 떨어진 경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절대 막 그냥 피하시면 안 되고 좀 적극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진술할 때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? 제가 정말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찰은 선생님의 편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피의자의 편이 절대 아닙니다. 그러니까 가면은 되게 압박스러운 상황에 놓일 게 뻔하고 또 유도 신문을 좀 하게 돼 있거든요. 일단 경찰 조사는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큰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 병원에 입원했다면 경찰이 병원으로 직접 와가지고 조사를 하기도 해요. 대부분은 경찰서로 출석을 하시겠죠. 그리고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가야 되고 부모님을 대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변호사를 함께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죠. 곤란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수사관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게 좋겠네요 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 이 조언을 충분히 듣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좀 큰 도움이 되시고요. 영상 녹화를 할까요? 라고 좀 질문을 항상 받으시거든요. 그때 사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영상 녹화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. 근데 본인 혼자 갔을 때 약간 분위기가 좀 억압적이고 조금 죄도 조금 있는 상황이라 좀 불안하다면 영상 녹화를 좀 하겠다고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.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그 피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인 거잖아요.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써주진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했던 거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중간중간에 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경찰 조사는 또 검찰 조사는 본인이 작성한 그 서면을 충분히 한번 읽어보고 잘못 적힌 부분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.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변호사를 좀 많이 선임하시거든요. 변호사가 같이 글을 읽어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피신조서가 검찰, 법원 단계까지 올라가서 유죄 증거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 조사를 하거나 많이 지쳐 있잖아요. 귀찮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조서 내용을 이제 쉽게 보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단어 하나도 조금 불안하다고 싶으면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거니까 이걸 또 고쳐달라,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셔가지고 좀 불이익 받지 않게끔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수사관이 저한테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 연락이 왔는데 꼭 해야 됩니까 이거? 거짓말 탐지기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성범죄 사건에서 좀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성범죄처럼 당사자의 진술뿐인 경우들이 많잖아요. 되게 내밀한 곳에서 발생한 범죄다 보니까 저는 사실 거짓말 탐지기는 거부하라고 추천을 드려요. 거짓말 탐지기가 그렇게 막 증거로서 혈액이 막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 참고 자료일 뿐이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실제로 거짓말이라고 나왔어요. 거짓말 했다라고 나왔는데도 이거는 무혐의가 나왔고 진실이라고 나왔는데도 혐의 있음이 나온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.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분도 나 거짓말 탐지기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? 라고 하시는데 그냥 연락해서 생각해봤는데 못하겠다고 하셔도 절대 불이익 없으시거든요.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는 좀 거부하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. 수사관을 만나보니까 너무 강압적이고 저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게 확 느껴지는데 이러면 저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
사실 뭐 사람도 약간 그런 좀 케미가 중요한 듯이 좀 수사관이랑 되게 안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. 실제로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셨다가 막 수사관이랑 막 싸우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. 사실 그러면 이 수사관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시거든요. 저희가 항상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담당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게 그 관할 경찰서가 아닌 다른 관할 경찰서로 사실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. 근데 그 팀에서 다른 수사관으로 이제 변경 신청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변경해서 진행하시는 걸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같은 팀에 있다 보니까 조금 영향을 좀 가겠죠. 약간 그 피의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좀 인상을 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진행하고 있는 수사관과 잘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정 안 된다면 수사관 교체를 해가지고 다른 수사관과 조사를 받는 것을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이번 데스크로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